여러분 안녕하세요.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외선이 어느 필름을 한 장 통과할 때마다 뭐뭐 할 때마다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통과하기 전의 양의 80%가 차단된다고 한다. 자외선이 몇 장의 필름을 통과해야 할 때 맨 처음 자외선 양의 99.2%가 차단되는지 구하시오. 이런 문제죠. 그러면 우선은 잘 이렇게 자외선의 처음 있는 자외선의 양을 우선은 적어놔야 되겠죠. 처음 자외선의 양을 A라고 놓겠습니다. A 놓고 그러면 뭐뭐 할 때마다 차단된다고 했죠. 때마다 차단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율을 찾으라고 했죠. 비율이 80% 차단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차단된다고 했고 얼마큼 남아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양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80%가 아니라 80% 차단됐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20%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의 양이 A였으니까 만약에 필름을 한 장 통과할 때는 어떻게 되겠죠? 한 장 통과할 때는 5분의 1, 20%니까 5분의 1이죠. 5분의 1. 한 장 통과할 때 이 정도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한 장 통과할 때. 그럼 두 장 통과할 때는 어떻게 돼서 A의 5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통과하니까. 두 장 통과할 때. 그럼 이렇게 본다면 N장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장 통과하면 A의 5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남아있겠죠. 문제 읽어보면은 요 몇 장이냐 할 때 요게 필름이 N장이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99.2%니까 남아있는 양은 0.8%가 되겠죠. 그 식을 한번 구해보면 A는 A 곱하기 5분의 1의 N제곱은 얼마? 0.008 0.8%가 0.0008이죠. 그럴 때 0.08 A 이렇게 되겠죠. A에 0.8%가 남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니까 A에 이렇게 지워지고 5분의 1의 N제곱은 어떻게 되죠? 1000분의 8 1000분의 8이니까 1000은 어떻게 되죠? 10의 세제곱 8은 2의 세제곱 이거니까 얼마죠? 5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N은 3 필름 3장 차단되는 거죠. 예, 도전 문제 13번 문제 페이지 55페이지에 있는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y는 3분의 1 x제곱과 y는 9 곱하기 3분의 x 그래프와 부직선 y는 1과 y는 3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딱 문제를 보니까 y는 3분의 1의 x제곱 이건 감소함수다 알 수 있고 이거는 보니까 y는 9 곱하기 3분의 1 x제곱인데 옆에 있는 요 그래프와 비교해 보니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 9죠. 곱하기 3분의 1의 x제곱이니까 그럼 3분의 1의 x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y는 3분의 1 x제곱과 y는 3분의 1의 x 마이너스 2제곱 여기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 넣어보니까 이 두 그래프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보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네. 그럼 이게 뭐죠? 그렇죠. 평행이동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y는 3분의 1 x제곱은 어떻게 되죠? y는 3분의 1 x제곱이 감소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2제곱은 어떻게 된 거죠? 이 그래프를 x축을 얼마큼 x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니까 3분의 1에 x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보면은 요 간격이 다 얼마죠? 요 간격이 다 2라는 거죠. 평이동했으니까 다 간격이 2라는 거죠. 요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거 지우면은 이거 다시 거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y는 1과 y는 3으로 둘러싸여진 부위 넓이죠. y는 1과 y는 1이 여기 있겠죠. y는 1 y는 3은 어디 있겠죠? y는 3 여기 있겠죠. y는 3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죠? 그럼 y는 1과 y는 3 이게 당연히 이렇게 평행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여기 평행하니까 여긴 다 얼마죠? 여긴 다 2죠. 여기가 다 2죠. 다인 상황에서 지금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거죠. 요 부분 특징을 보니까
가로는 다 2고 세로는 다 2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가로는 다 2고 세로는 2니까 결국은 가로의 길이가 2고 세로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다 이 말이죠. 정사각형이다. 그럼 넓이 얼마입니까? 4죠. 이런 관계를 띄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 y는 로그 2의 k 플러스 2의 그래프가 이사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 양수 k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로그 함수는 뭐 파악해야 되죠? 그죠?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수 조건 봐야 되죠. 진수 조건에서 뭐가 나오죠? 그 점근선이 나오죠. 그러니까 점근선. 그러니까 증가냐 감소냐를 따져보고 그 점근선을 따져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밑이 얼마입니까? 밑이 2죠. 밑이 2니까 무슨 함수죠? 그렇죠. 증가함수죠. 증가함수고. 그다음 점근선을 보니까 x 플러스 2가 돼 있죠. 그럼 x는 뭐가 절대되면 안 되죠? x가 뭘 절대 마이너스 2가 좀 절대되면 안 되죠. 그리고 밑조건이 진수 조건이 0보다 커야 되니까 당연히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마이너스 2가 정근선이 되는 거고 증가함수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사분면을 절대 지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지금 x가 마이너스 2가 여기니까 뭐 y축 여기 되겠죠. y축 여기 돼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사분면 절대 지나면 안 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되겠죠. 이렇게 이런 그림이 돼야지 이제 이사분면을 지나지 않겠죠. 그래프를 보니까 이거 이사분면 판단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 점이죠. 2점. 그러니까 y가 0일 때 값이 x가 0일 때 값이 y 값은 이렇게 음수에 가 있어야 된다 이라는 거죠. 근데 이사분면이라는 게 요 점이 들어가는 것도 이사분면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요까지도 되는 거죠. 요까지도.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시켰을 때 로그 2의 k에다가 0 대입시킨 값이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풀어보면 로그 2의 k 2k가 되는 건 2k는 로그 2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거 증가함수니까 부동의 방향 그대로니까 이렇게 되겠고, k는 뭐야?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k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고 이런 범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k 양수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k의 최대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중단원 학습 문제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x가 이런 범위일 때 세 로그 값의 대소를 비교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대소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기준이 서 있는 상태에서만 비교가 가능하겠죠. 예. 그럼 여기서 보니까 모양이 다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희한하게 생겼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 미수를 통일시킬까? 뭐 진수를 통일시킬까? 아니 뭐 함수값을 통일시킬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봅니다. 우선은 주어진 조건을 보면 x의 범위는 a보다 크거나 같고 a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작다죠. 죄송합니다. 작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로그 밑을 a로 잡고 양변을 하면은 증가함수니까 부동방이 안 바뀌죠. 여기는 2가 될 것이고 여기는 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로그 ax의 범위는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비교를 해보면 로그 ax를 전부 다 복잡하게 로그 ax를 t로 한번 치환해 봅시다. t로 치환하는데 대소관계에서는 치환을 해도 이게 증가함수 그대로 증가함수니까 t에도 크게 변화가 있진 않죠. 그대로 증가하는 거겠죠. 그래서 t의 범위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뭐 이렇게 범위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바꿔보면은 t의 제곱이 될 것이고 로그 ax는 2t가 될 것이고 이거는 로그 a의 t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t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 값을 비교하는 거죠. t가 5일 때
t가 1과 2 사이일 때.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1과 2 사이 이게 t축이고 그렇죠? t축일 때 t제곱은 이렇게 증가함수가 되겠죠. 증가함수가 이렇게 t제곱 y는 t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일 때 1, 뭐 2일 때 이렇게 4가 되겠죠. 그럼 이 t는 어떻게 되죠? 이 t는 이렇게 되겠죠. 1일 때 y는 2t, 1일 때 2가 되고 2일 때 4가 되겠죠. 이렇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 함수 그래야 되겠죠. 로그 함수 a가 2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를 지나고 정근선은 y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겠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어떤 게 지금 1과 2 사이에서 어떤 게 가장 위에 올라와 있죠? 2t가 가장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t제곱 그 다음에 로그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대소관계를 따져보면 따라서 가장 위에 있는 거 2t가 뭐였죠? 로그 a의 x제곱 이게 가장 큰 것이고 그 다음은 밑에 있는 거 전체 로그 a의 x의 전체의 제곱 이게 클 것이고 그 다음은 로그 a의 다시 로그 a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소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문제 포인트는 로그 ax를 t로 치환해서 t의 범위를 구하고 이 복잡한 함수를 t에 대한 치환된 그 함수로 비교하면 좀 더 쉬워진다는 거. 이래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비슷한 문제도 응용하시기 바랍니다.